네, 국내 최초 온라인 IT 저자 특강 및 토크쇼 IT 북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세 번째 방송이죠. 세 번째 방송에서는 로직엑스 프로의 윤준혁 저자님 모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1부에서는 저희 MC들과 함께 토크쇼로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 저자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지만 유익한 IT 북포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영환입니다.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팩토리 어비 송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자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윤준혁입니다. 지금 PPT가 안 나가네요. 네. 아니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따로 프로필이 나갈 줄 알고 딱히 멘트 같은 건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 저는 오디오 아일랜드라는 회사 대표로 있고요. 이번에 로직 프로 X, 지금 오늘 방송 이것 때문에 나와 있죠. 그 책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직 사용자 모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워영 컴퓨터 음악 쪽에 강의랑 여러 가지 칼럼 같은 것들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의상이 되게 예술하시는 분 같은 제가 느낌이 이런 걸 팍팍 좋아해서요. 네. 저희의 의상은 어떠신가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좋아요. 예술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의상이 약간 화려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유라기보다 글쎄요, 평범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은근 많지 않나요? 그냥 취향 차이죠. 저 액세서리도 되게 네, 많으세요. 네. 그래봐야 귀걸이랑 목걸이밖에 없는데. 네, 금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나이 먹으니까 은근 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철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근데 철학을 전공하시다가 음악까지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지금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철학을 하다가 그만두고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히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음악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해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지금 음악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제가 철학한다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 말하자면 음악이랑 어떤 인문학 내지는 음악이랑 철학의 컨버전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악만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악도 하는 사람 쪽에 가까운데, 제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음악도 하는 사람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지금 이번에 잡지에 칼럼 쓰는 것도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고요. 이런 음악하는 것 자체로 어떻게 철학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라는 걸 스스로 모색해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면은 답이 됐겠죠? 그러면 예. 철학과 음악에 공통점이 있나요?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공통점이라면 딱히 없죠. 굳이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시대 자체가 지금 제가 컴퓨터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 음악이랑 철학 자체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굳이 한 가지를 저한테 지금 꼽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종의 총체성이죠. 음악 연주를 하는 거는 연주를 배우면 돼요. 근데 컴퓨터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여러 가지 악기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랑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음향적인 지식들도 필요하고, 어떤 미디 사소하게 미디 신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나 인문학 한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특정 분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두루두루 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사태에 대해 접근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의미 있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라서요.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 음악이랑 그리고 철학의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게 되게 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분야이긴 한데, 사실 철학에 저는 잘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철학인 거,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철학인 건가요? 철학 자체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적어도 그러면 왜냐면 음악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도 그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죠. 그럼 역으로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자님만의 음악 철학이 있다라고 하면 뭐 즐거워야 한다라든지 아하. 생각하시는? 네. 참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너무 나오는데 멀리 갔나요? 아니요. 그 곰브리치가 이런 얘기 했었죠. A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아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예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충 다들 대략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그 예술이 뭐냐라고 하면 그 실체는 없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각자 예술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하고 그건 정말 예술이 맞아요. 뭐 그 예술이라고 하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로 거의 음악도 예술 쪽에 일단은 속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각자성이라는 것이 중시되고 지금은 어떤 예전에 어떤 뭐 거대 담론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유명한 음악가들이 있고 뭐 그들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책을 썼고 그리고 로직 자체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음악 자체는 지금 시대에서는 철저하게 뭐랄까 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가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일기 쓰듯이 뭔가 자기 자신을 발언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서 음악함을 행하고 그렇게 뭔가 각자 사적인 음악들이 뭔가 각자 이렇게 할 때 뭔가 유명한 대중가요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런 음악들이 가장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오는 작업이라든지 책을 썼던 것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썼던 것들이에요. 이 정도면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오프라인에 꼭 오시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2주째 감기를 앓고 예. 계셔서 기침이 끊이질 않아서 못 오신 분이 질문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약간 음악에 문외한이라서 그냥 읽을게요.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이폰이 대중화되면서 아이폰을 통해 가라지 밴드를 통해 시퀀싱을 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은는이가 빼곤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앱을 한두 번 켜보고 더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일반인이 시퀀싱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퀀싱을 시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꼭 물어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좀 어려운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 보이는데 글쎄요 이거 적어도 그러니까 게러지 밴드 쓰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되게 저는 안 써봤어요 사실. 저는 로직만 계속 썼었기 때문에 나이 때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로직보다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로직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여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래밍도 하드 코딩 하시는 분들 있죠. 막 다 치면서 그나마 뭐 코다라든가 이런 거를 쓰면 그나마 자동 완성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iOS 개발 같은 거 보면은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있죠. 그냥 클릭 드래그만 하면 딱딱딱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드 코딩에서 뭐 자동 완성해서 뭔가 이런 스토리보드 같은 그게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코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표면 인터페이스적인 것들이 향상되어 온 것인데 지금 로직만 하더라도 사실 이 로직도 미리 신호를 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신호가 뭐 컨트롤 체인지 64를 하면 그게 서스테인 페달 신호예요. 그럼 그거를 값을 127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하드 코딩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안 써봤지만 로직보다도 게러지 밴드가 훨씬 더 편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입문용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게러지 밴드가 문제인 건 아니고요. 아, 결국은 하시는 분이 문제인 건데 이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멀리 저도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시는 분들이 뭐 끈기가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뭐랄까 어떤 음악을 한다는 거에 대한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를 배우는 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그냥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요. 배우고 뭐 자세를 배우고 시키는 걸 따라하고 연습을 하고 손에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겠다 아니면 게러지 밴드로 음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좀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가르쳐질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음악을 게러지 밴드로 만드는 데는 들어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지금 교육 풍토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는 프로세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라는 어떤 기술을 일방적으로 습득을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고민해보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기술과 융합을 시켜서 뭔가를 창조해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른 미술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다 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기술을 가르치고 다들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뭔가 쉽게 시작 자체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을 못하고. 그게 음악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일반인들이야 당연한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민감한 얘기니까 그냥 인용을 좀 하면은, 연초에 그 백제예술대학교 쪽 그 교수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쪽 그 시공학과였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좀 과격하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입시 음악을 해서 준비해 온 애들이 정말 많은데 보면은 깝깝하다고. 이렇게 음악을 해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래를 열심히 외우고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어떤 창조, 정말 음악 같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질 수 없는 기술 이외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심지어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면서 한탄을 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더 문제는 그런 애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음악 전공자들도 이런데 일반인들이 게러지 밴드라는 좋은 툴을 갖다 놓는다 한들, 그게 내가 뭔가 스스로 해보고 이러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절대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렇게 가르쳐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옆에서 뭔가 그냥 대략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적어도 그럴 사람들이 있거나 그럴 공간이 있거나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어떤 사회 내지는 뭐 커뮤니티가 있거나 그렇다면은 가능할 텐데, 한국은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엔 독일에 있었고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음악을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굳이 어떤 중심적인 문제를 꼽자면은 그 어떤 교육 풍토 내지는 어떤 분위기, 다들 어떠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한국인들이 가진 어떤 대략적인 어떤 패턴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음악을 하기에는 쉽게 시작하기에는 좀 어렵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좀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티베이션 쪽에 관여하는 거겠죠. 내가 음악을 왜 하는지, 음악을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음악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삶에 편입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활용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은, 그래서 나름의 답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겠죠.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거도 사실 이거는 개인한테 좀 문제를 물어봐야죠. 너 왜 그랬니라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마인드 쪽인 것과 태도 쪽인 것도 이해되는데, 예. 저도 이제 일반 사람으로서 이제 음악 취미로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게러지 밴드 같은 경우는 정말 클릭 한 번 하고 드래그해서 노래를 금방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로직이라든지 큐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는 순간부터 뭘 눌러야 되지? 네, 그 생각부터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깝깝함,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까? 그것도 이제 물론 책을 사면 되나요? 그건 책이 되지 않았어? 네. 답이 되게 간단한데, 네, 그냥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네. 사서 보시면, 사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고요. 네, 제가 정답을 드렸죠. 네, 네. 아, 근데 약간 그 음악을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이 책을 사신 분들 중에도 정말 내가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 하나만으로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사실 첫 번째 벽이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테크닉을 담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책에서 배울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각적인, 감성적인 영역을 책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감성적인 영역은 이렇게 좀 개발하면 좋다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려운 질문.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극강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라는.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통 로직 수업을 하게 되면은 첫 시간에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뭐 일반적인 작곡 프로세스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뭐 이건 이런 식으로 하고 저건 저런 식으로 하고, 근데 각자 맞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작곡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크게 4가지로 나누거든요. 지금 뭐 그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각자 맞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뭐 당장 단적으로 재즈만 하더라도 갑자기 재즈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재즈만 하더라도 그냥 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화성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잘 못하더라도 그냥 해보면서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음악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니까
일단은 뭐 켜놓고 게러지 밴드도 좋고 로직 프로도 좋고 켜놓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두드려 보면서 예, 두드려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느낌인 건가?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인 건가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작곡이랑 편곡은 다르잖아요. 작곡을 하고 작곡은 말 그대로 뼈대만 만드는 거고 작곡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살을 붙이고 뽑아놓은 간단한 멜로디를 몇 개로 뭐 이렇게 2번, 3번 반복을 하고 그 악기를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연출을 하고 이런 건 편곡에서 하는 거고 작곡 자체는 그냥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작곡 그냥 띵띵띵띵 두드리면서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많이 해보시고 거기서 뭔가 아 내가 이런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있으면은 그런 걸 갖다가 편곡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배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볍게 일단 작곡부터 시작을 해보라. 편곡까지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가볍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그냥 편하게 표현해봐라. 예. 그 혹시 그러면 지금 그 로직엑스 프로 이 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할 거나 뭐 준비해야 할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하나 있죠. 어떤 게 맥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 맥. 아, 맥이 약간 있어야 되네. 돈 드는 일이네요. 예,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거의 장벽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역사까지 말하면 좀 웃기지만은 일단 음악을 한다는 거의 양상 자체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변해왔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괴테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괴테니까 괴테가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음악을 아, 그렇게 무서운 말을. 음악을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사람이다. 오직 음악을 하는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걔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 그 시대에 정말 음악을 한다는 건 물론 한국에서 이런 말 하면 웃기죠. 왜냐면 한국은 음악 한다 그러면 좀 딴따라라고 무시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음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잘 교육받고 그리고 어떤 왕족이라든가 귀족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였고요. 베토벤이나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음악 한다는 거에 문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게 서서히 낮아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의 어떤 문턱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팍 내려버린 게 컴퓨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저는 로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고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상악기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곡들을 다 만들고 연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맥만 있으면 되고요. 맥만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말 그대로 지금 시대에 음악한다라는 거에 좀 부합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좋긴 좋겠지만은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막 미리 막 화성학을 공부하고 아 코드를 어떻게 진행할래,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리 배워서 로직을 시작하는 거랑은 달리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맥만 있으면 되고 맥만 있으면 된다는 것 자체가 로직의 어떤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맥을 구입하는 게 가장 큰 장벽이 그게 정말 장벽이 장벽이에요. 되겠네요. 학생들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실 로직 프로도 이제 시퀀서라고 부르는 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퀀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큐베이스 같은 거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프로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직 프로만의 어떤 장점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있고요. 말 그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맥이 있다는 전제하에 맥이 없으면 더 비싸죠. 훨씬 비싸죠. 네, 훨씬 비싸네요. 네. 네, 가격적인 메리트에다가 네.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솔직히 충실해요. 그래서 뮤직레이더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한국 잡지는 아니고 그 외국 쪽 음악 잡지인데 거기서 DAW, 그러니까 시퀀서들을 다 리뷰를 매기고 평점을 매겨요. 근데 로직 프로 10이 지금 작년 7월 16일인가에 처음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리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유일하게, 거의가 아니라 유일하게 평점 10점 만점을 맞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애플의 색이 잘 묻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꼽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뭐랄까 은근히 그 작업의 주변적인 환경들 있잖아요. 그게 좀 쾌적해요. 그리고 뭔가 사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드라이버 같은 거 일단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왜냐면 윈도우즈에서 큐베이스 같은 거 쓰려면 이것저것 드라이버 설치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에서 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애플에서 만든 코어 오디오라는 형식이 있거든요. 코어 오디오를 지원한다는 건데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바로바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애초에 OS 개발사가 OSX가 애플에서 만들죠. 그리고 네. 로직도 원래는 그 C랩이라는 데서 만든 거였는데 로직에 그 애플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랑 하드웨어 개발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OS가 업데이트 되면은 같이. 거의 즉각적으로 같이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패치가 나오고 거의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또 사소하게는 보통 웨이브 파일을 많이 쓰잖아요. 음원 녹음을 할 때.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EA 스포츠 아시죠? EA 스포츠랑 같이 공동으로 그 AIFF라는 그 파일을 따로 개발을 한 걸 써요. 그 로직에서는. 그래서 그건 EA랑 그 로직 그 애플 맥 쪽에서만 거의 쓰는 건데 웨이브랑 똑같이 무손실 이렇게 파일이긴 한데 AIFF는 어떤 멀티미디어 환경을 위해서 걔네가 특별히 만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주 사소한 건데 뭐 이게 단순한 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뭐 BPM 정보라든지 어떤 그 템포 정보요 그런 것들 어떤 곡 정보들까지 어떤 그 로직으로 곡을 만들면은 그 음원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애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독립적인 그러니까 그 로직 프로만의 포맷에서 파일 포맷을 쓴다고 하면 다른 툴과의 웨이브가 아니니까 툴과의 호환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AIFF로 오디오를 만약에 레코딩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 바로 보내주면은 윈도우 기반으로 시퀀싱 하시는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은 어렵죠. 다만 그럴 때는 미리 변환을 해서 보내야 되겠죠. 웨이브 파일로 예. 변환한다거나. 변화는 바로 가능하겠죠. 예, 변환은 바로 가능해요. 아, 대신 그 애플군 내에서는 서로 호환이 다 돼요. 예를 제일 들어서 좋은 건 애플에서 그렇죠. 로직 프로로 작업하는 게 예, 제일 그렇죠. 좋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하더라도 파이널 컷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다 호환이 되고요. 그러면 그 사실 맥에서도 그냥 시퀀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 그 오디오 카드 외장 오디오 카드 같은 게 좀 있어야지만 그래도 소리가 좀 잘 들을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데 추천하시는 오디오 카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오디오 카드를 추천하면 왠지 특정 회사의 광고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긴 뭐 한데요. A사, B사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추천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 이게 그냥 쓰시는 거 추천해 공중파 주세요. 같은 그런 게 아니니까 편하게 네, 쓰시는 툴. 지금 네. 쓰고 있는 그냥 말씀하세요. 계시는 지금 아니면 말씀하셨던 전화로 여쭤봐야 되는 부분은 거예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러니까 로직에서 만약에 음악 작업을 한다 치더라도 이거를 오디오 카드를 말씀하셨죠. 네. 그 여기서 음악 작업을 하면은 그 음악 그 디지털 신호가 오디오 카드를 통해서 그게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서 스피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시퀀싱을 할 때 중요한 건 사실 그거보다도 신호 입력 받을 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녹음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녹음을 할 때라든가 그래서 그 입력 받는데 좀 쓰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디오 카드라기보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제가 컴퓨터 음악이라는 건 처음 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상향 평준화 됐어요.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굳이 레코딩을 안 해도 스튜디오에서 정말 애써가지고 만든 게 한 100의 퀄리티라 치면은 70에서 80 정도까지는 그냥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가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스튜디오를 가지신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가 아까도 뭔가 각자 음악하고 사적인 음악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좋은 장비가 좋긴 좋겠죠. 근데 반대로 물어보자면은 만약에 막 몇천만 원에 돈 들여서 스튜디오를 차려서 그 안에 어떤 그 구조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모니터 스피커를 갖다 놓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조정한 사운드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몇천만 원짜리 녹음실에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써야지 글을 듣고 그 차이를 감지해낼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그럼 같고요. 듣는 사람은 MP3로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어폰도 좋은 거 안 쓰죠. 똑같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하나 굳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 작곡을 할 때 이제 건반을 치거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은 샘플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무도에서 이제 박명수가 작곡할 때 보니까 로직으로 하더라고요. 예. 아, 그게 그거였어요? 네, 그 소스도 보니까 저랑 똑같이 있는 원래 기본적인 소스 가지고서 이제 샘플링해서 작곡을 했는데 그것도 작곡에 포함이 될지랑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거는 샘플링을 할 때 이제 뭐 추천 사이트나 아니면 주의할 점들 있으면은 설명 좀 해주세요. 샘플링도 네. 작곡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조합을 네. 하는 건데요. 뭐 그게 네. 작곡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로직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어떤 로직에 특화된 샘플링 파일들 내지는 어떤 사운드 프리셋들 제공하는 곳은 크게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영어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국 사이트는 당연히 없고 네. 로직 카페라는 곳이 있고 어. 그리고 로직 템플릿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logiccafe.com 그리고 logictemplate.com인데 logictemplate.com에서는 어떤 샘플링 파일보다는 로직에서 제공하는 ES2라는 신디사이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신디사이저랑 이펙터들을 사용해서 사운드들을 튜닝한 프리셋들을 많이 팔고요. 샘플링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직 카페 그쪽에 좀 있는 편인데 그쪽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거의 로직에 뭔가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카테고리도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샘플러는 어떤 걸 쓰더라도 네. 사실 똑같잖아요. 굳이 로직에서 제공하는 ESX24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네. 콘탁을 예를 들어서 많이 쓰잖아요. 콘탁을 네. 쓰면은 그냥 그리고 뭐 굳이 로직용이 아니더라도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콘탁을 쓰든 아니면 EXX24를 쓰든 그냥 범용 샘플링 파일들은 그냥 유명 회사들 사이트 가면은 다 판매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콘탁에서 컴플리트라는 어떤 시리즈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마스터로프였나 그쪽 사이트도 있고 사이트는 많으니까 뭐 그냥 유명 제조사를 찾아가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사항 같은 거는 글쎄요, 뭐 샘플러라는 것 자체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만약에 콘탁이 편하시면은 쓰시던 게 콘탁이면은 굳이 로직에서 제공하는 샘플러를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콘탁을 로직에 설치해서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로직에 있는 내장 샘플러를 사용하신다면은 뭐 인터페이스만 금방 익숙해지시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사용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들어오신 이제 채팅 대화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 큐베이스를 어제 시작하셨다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저자님 책을 보고 로직 프로로 옮겨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이 큐베이스 다른 툴에서 다른 시퀀서에서 로직 프로로 옮길 때 고려할 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맥 아니요, 네, 맥. 맥을 사셔야 되는군요. 그 외에는 뭐 좀 맥은 없나요? 네. 정말 진짜 맥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 혹시 다루실 수 있는 악기 같은 게 있으신지랑 그렇게 이제 다루시는 악기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건반을 하고요. 그리고 건반 한지는 아시다시피 연주한 연수가 실력이랑 절대 비례하진 않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컴퓨터 음악을 하는 사람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컴퓨터 음악을 본격적으로 한 이후로 연주 스킬은 많이 떨어졌죠. 아, 그래요? 대충 연주하고 그냥 에디팅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 박명수가 하는 습관 아닌가요, 이거? 근데 확실히 도움은 돼요. 일단 건반의 경우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작업 효율이 확 올라요. 그래 컴퓨터로 하는데도 건반으로 하는 게 효율이 오르나요? 컴퓨터로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은 다 물리적인 건반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도레미 찍는 거랑 도레미 찍을 시간에 그냥 도레미 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반을 잘 못해도 그냥 대략적인 연주만 하고 그거를 좀 편집을 하면 되는데 연주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면은 작업 속도랑 효율은 훨씬 아주 빨라요. 현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 음악 자체도 음악을 하는 거고 작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주하는 악기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실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서 뭔가 그 사람 성향도 많이 보이잖아요. 딱 건반하는 사람이 만든 곡은 정말 건반하는 사람이 만든 곡 같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류복성 씨 아시죠? 그 재즈 1세대 그분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 드럼을 타악기를 하시는데 봉고랑 드럼 같은 걸 치시는데 작곡을 하시잖아요. 그분 곡을 딱 들어보면은 어떻게 멜로디가 다른 악기가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드럼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이 묻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는 제가 아까 컴퓨터 음악이라는 거 굉장히 총체적이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잘 알고 잘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악기를 다루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사실 다른 뭐 큐비스라든지 그런 툴을 쓰면 이제 가상악기 VST라고 하잖아요. 가상악기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는데 이제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가상악기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기도 하니까요. 근데 로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제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로직은 그냥 20만 원 정도면은 로직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로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1991년에 최초로 컴퓨터 음악으로 앨범을 냈던 거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로직은 아니었고요. 로직이 옛날 이름이 노테이터라는 이름이었어요. 노테이터였다가 노테이터 로직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던가 그러다가 애플이 나중에 인수를 한 건데 서태지가 그때 1991년이었나? 1991년 맞을 텐데 그때 작업을 했던 게 그 로직의 전신인 노테이터고 그때는 아타리 기반 컴퓨터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역사가 오래될 동안 지금도 로직 10이 나오면서 새로운 악기들이 다 여러 가지 추가가 되고 뭐 새로운 프리셋도 추가가 되고 막 이랬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것들이 그 레거시라는 네. 폴더 안에 다 모여가지고 제공을 해요. 그래서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신디사이저 제공하는 신디사이저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샘플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애플 루프라고 해가지고 어떤 샘플링 파일들도 굉장히 많이 기본 제공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정말 그냥 로직만 구매를 해도 따로 좋네요. 구매를 할 필요 없이 어지간한 건 연출이 가능할 거예요. 어지간한 건. 저도 진작 로직 프로를 샀어야 되는데 저는 큐비스를 샀거든요. 예. 이제 맥을 아, 왜냐면 아니, 큐비스를 뭐 선택한 나쁜 이유가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큐비스가. 왜냐면 이제 저도 스승님 이제 저 작곡 가르쳐 주는 스승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어떤 툴을 쓸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현대 요즘에 그래 눈에 띄는 작곡가라고 하면 그냥 대중가요에서 박진영이 좀 생각나잖아요. 예. 그래서 박진영은 어떤 툴 쓰나요? 했더니 걔 큐베이스. 그냥 큐베이스 선택한 거였거든요. 근데 서태지가 로직을 썼던 걸 알았으면 로직으로 갔죠. 로직 같은데. 로직으로 갔을 텐데요. 아 이게 질문 하나에 인생이 뭐가 바뀌는 많이 거예요.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 작곡을 할 때 프로그램 말고 이제 기기로 해서 건반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더 추가 기기가 더 있으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추가 기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말씀을 하셨는데 보컬 녹음을 한다거나 기타 녹음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사기 싫어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랑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있고 그거 외에는 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컨트롤러 같은 게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편하긴 한데 어지간한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펙터 같은 것도 그냥 가상의 이펙터들을 제공을 해서 그냥 연결만 하면은 물리적인 이펙터 없이도 여러 가지로 기타 연주도 할 수 있고 레코딩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좀 보통 홈 레코딩 스튜디오 가도 그렇고요. 홈 레코딩을 좀 전문적으로 좀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 옆에 그 뭔가 이렇게 둥그런 그쵸 뭐 이렇게 쌓아 놓으시거든요. 예. 왜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리플렉션 필터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변을 막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방송 오신 분들도 이제 홈 레코딩에 관심이 생기시면 이제 뭔가 찾아보시게 되는데 그 왜 쌓는지를 알아야 이제 나중에 준비하실 거니까요. 리플렉션 필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여기에 그냥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둘러싼 요걸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동그란. 그쵸. 그 모기장처럼. 네. 아 그거는 팝필터고. 말할 때 예. 이렇게 대고 하는 동그란. 그거는 팝필터는 그냥 말 그대로 팝필터고요. 그러니까 뭐 팝핑 사운드 있잖아요. 뭐 한국어로 하면 크트 프 이런 발음할 때 발음이 세게 나잖아요. 그럴 때 바람 소리 같은 게 그 팝핑 사운드라는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동그랗게 막아놓는 거고 리플렉션 필터는 뭔가 아주 정밀하게 녹음실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방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소리가 뭐 반영이 어떻게 돼도 다 계산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까지 녹음실을 차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녹음실 같은 정도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차음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녹음 퀄리티를 위한 거죠. 그리고 가격대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종류는 많고 저렴한 거는 7, 8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확실히 집에서 레코딩 하실 때 어떤 퀄리티는 올라갈 녹음할 거예요. 때 퀄리티는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갈 거예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아 저는 이제 침 튀지 말라고 네. 마이크 보호하려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는 노래방에 있는 그 분홍색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아, 그 노래방에서 이제 네, 쓰이는 네. 거군요. 네, 침 튀지 말라고. 일단 여기까지 그 1부를 토크쇼를 마치고요. 네. 2부에 이제 저자님 특강을 좀 들어보고 다시 Q&A를 이어가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1분만 있다가 저자님 특강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대담 간단하게 끝냈으니까 실습을 해볼 차례죠. 네. 네. 곡을 실제 만들어 보긴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여기 턱 ITTV죠. 턱 ITTV 뭐 CM송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턱 ITTV 노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로직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로직을 실행하면 예, 로직 상단에 지금 떴어요. 아무것도 지금 떠있진 않지만 여기 탭이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템플릿에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 해볼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턱 ITTV 노래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 시간상의 문제랑 여러 가지 때문에 제대로 만들긴 어렵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곡을 정하고 곡을 간단하게 작곡을 한 다음에 악기들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고 뭐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저히 하긴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오늘 목표는 제대로 된 곡을 만들자가 아니라 대략적인 작업 흐름이 어떠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정말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만 만들어도 곡이 되는구나라는 거 정도만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템플릿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서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서로 따지면 뭐 이력서 서식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서 서식 이런 식으로 서식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직에서도 뭐 특정 음악을 만들고 싶을 때 그 음악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 악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그냥 단순히 템플릿인데요. 일단 그러면은 뭐 ITTV니까 뭔가 몇 개 있지도 않지만 뭔가 일렉트릭한 뭔가 전자음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일단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렉트릭을 선택을 하고 취소를 눌러볼게요. 뭔가 복잡하게 잔뜩 떴죠. 근데 뭐 여기서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금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세팅이랑.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랑 실제 로직 화면이랑 다를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로직 프로 X 탭에서 프리퍼런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주셔야지 로직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기능 설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 설명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위쪽에 여기 뭔가 리모컨 같이 생긴 것들이 보이죠. 이걸 컨트롤 바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곡 정보를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영역들을 호출하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여기 트랙 영역이고 여기는 작업 공간인데요. 여기서 그냥 트랙들을 추가해서 녹음을 하면은 여기 넓은 공간에 레코딩이 돼요. 그러면은 이 레코딩된 것을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에디터 영역인데요. 에디터 영역에서 뭔가 사운드를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거는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냥 악기들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옆에 있는 게 인스펙터인데 여기는 선택한 트랙의 어떤 사운드 흐름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뭔가 악기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지금 기본으로 기본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것들인데 사운드가 썩 좋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좀 필요 없는 거를 제가 좀 먼저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좀 보기 편하도록. 일단 에픽 엘렉트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로 비트를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Fifth Dimension이라는 거로는 주변음 1 정도를 이걸 넣을 거고요. 그리고 시카고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로는 멜로디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페스티벌 리드로는 주변음 2.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변환부 정도로 하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휴대용 건반이 있는데 마침 오늘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건반이 하나가 안 먹어서 오늘 좀 예상보다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거의 반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변환부라고 써 있는 걸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곡을 만들어 보죠.
일단 뭔가 일렉 느낌, 뭐 IT스럽게 뭔가 기계음들을 많이 넣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근데 뭐 그렇다고 어쿠스틱 소리가 너무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어쿠스틱 피아노를 간단하게 연주만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플러스 같은 버튼이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은 뭔가 창이 떠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퀀싱을 기존에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시퀀서를 사용하면 결국 두 가지 작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인데요.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는 말 그대로 어떤 뭐 기타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로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가상의 악기들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하겠다는 것이고 오디오는 말 그대로 뭐 외부 음원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보컬 녹음을 하거나 혹은 뭐 기타 녹음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해요. 일단 오늘은 지금은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클래식 일렉트릭 피아노라는 게 떴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아까 라이브러리 어떤 그냥 뭐 연주할 악기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냥 피아노에서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저렴한 작은 건반을 연결해 놨는데요.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나죠. 그래서 레코딩을 한다면 여기 이게 1, 2, 3, 4 돼 있는 부분들이 마디예요. 그리고 위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사이클 영역인데 그냥 작업할 부분을 선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대충 아무 멜로디나 일단 피아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여기 BPM이라는 부분이 있죠. BPM이 비트 퍼 레이트 약자인데요. 이게 정확한 개념은 1분에 4분음표가 몇 개 들어가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곡의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20으로 대충 맞춰 볼게요. 그리고 연주를 하면 연주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시고 R을 누르시면은 연주가 돼요. 단축키는 반드시 영어로 하셔야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면 녹음이 돼요. 녹음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R을 누르면은 다시 시작을 해요. 녹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녹음을 하고 편집 영역에서 P를 누르면 이 편집 영역, 피아노 롤이라는 게 뜨는데요. 여기서 주로 여기서 편집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선택해서 드래그하고 옮기고 뭐 복사하고 길이를 늘리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랑 보컬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보컬을 녹음해서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을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피아노 곡을 간단하게 8마디를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연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이거는 삭제를 하고 처음 하려고 했던 간단한 곡을 만들어 볼게요.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주황색이 작업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 첫 마디는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첫 마디는 비워두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마디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써놨는데 일단 비트라고 되어 있는 걸로 간단하게 비트부터 찍어보죠. 비트에서 라를 누르니까 이런 소리가 나죠? 이거를 보면은 두 번째 마디에서 세 번째 마디 사이, 곧 두 번째 마디죠, 이게. 그래서 보면은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4등분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이랑 네 번째 영역에 이 소리를 두 번 입력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레코딩을 해볼게요. 적당히. 그 전에 먼저 템포부터 지금 바로 피아노 연주를 안 할 거니까 150으로 올릴게요, 템포를. 메트로놈. 오케이, 속도. R을 누르면 레코딩이 시작되고요. 좀 박자가 잘 안 맞게 들어갔죠? 보면은 피아노를 사용해서 박자가 정확히 두 번째랑 요 네 번째 들어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여기서 그냥 단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거나 혹은
퀀타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좌측에 인스펙터 영역을 보시면은 퀀타이즈라는 게 돼 있죠.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죠. 아무래도 사람이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피아노 연주를 하던 뭘 연주를 하던 정확히 박자에 맞게 연주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때 연주를 해놓고 이렇게 퀀타이즈를 조정해주면 알아서 박자를 맞춰줘요. 일단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되게 많은데 이거는 단순히 마디를 몇 개로 나뉘어 주느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디를 4개로만 나눠서 그 4개의 경계선상으로 지금 입력된 노트들을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피아노를 상에서 있는 어떤 노트들의 위치 이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동을 했죠? 4분의 1 했는데 피아노를 상에서 이제 보이지가 않네. 아, 됐죠? 두 번째랑 네 번째에 정확히 들어갔죠? 그리고 길이도 똑같이 조정을 해줄게요. 똑같이 한 마디를 다 점유하도록. 그러면 반복적인 비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벨로시티라고 해서 음의 세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맞춰줄게요. 지금 간단하게 작업을 할 거니까 그냥 싹 다 127로 맞출게요. 자, 그러면은 비트가 일단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그냥 반복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이었죠?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해서 리전의 우측 상단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 같은 게 뜨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무한정 복사가 돼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비트가 입력이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비트는 입력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럼 간단하게 멜로디를 입력을 해볼게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8마디짜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적당히 이건 넉넉하게. 멜로디를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세팅을 제가 미리 좀 할게요.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오늘 믹싱이랑 마스터링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빠르게 간단하게 대략적인 작업 흐름만 보여드릴 거라 가지고 분명히 사운드가 좀 클립된다고 하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터링을 하진 않을 거지만은 이쪽에 이 채널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어떤 사운드 채널이거든요. 마스터링을 해준다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사운드를 조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거는 됐고 일단 리미터라는 걸 달아서 소리가 찢어지지 않게만 해줄게요. 애댑티브 리미터. 오케이. 그럼 이제 간단하게 멜로디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멜로디는 뭐 이런 소리가 나죠? 간단하게 뭐 미파솔만 이용해서 녹음을 해볼게요. 아까 퀀타이즈 이야기를 했는데 퀀타이즈를 연주한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미리 해둘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한번 미리 해둘까요? 퀀타이즈를 16분의 1로 주면은 제가 연주를 박자에 정확히 맞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면서 레코딩이 돼요. 레코딩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멜로디를 입력했다 치면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박자감이 없어가지고 틀렸을 거예요. 좀 어긋났죠, 아까? 두 번째는 제대로 녹음이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건 버리고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할게요. 여기 작업 영역에서 T를 누르면 툴 메뉴라는 게 뜨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은 이 포인터 툴이고요. 5번을 눌러서 시저 툴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포인터 툴을 선택을 해서 삭제 하고 이걸 다시 원래 필요로 하는 위치에 두 번째 마디부터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4마디씩 8마디를 만든다고 했었죠? 얘를 좀 늘려줘야 될 거예요. 루프가 아니라 그냥 늘려주는 거예요. 4마디로 만들어주고 이걸 다시 루프
그러면 지금 총 3마디구나. 8마디가 된 거죠. 이렇게 일단 기본 멜로디 간단하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주변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개 입력을 할 텐데요. 이게 좀 소리가 좀 많이 촌스럽고 좀 뽕짝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나던데 뭐 아쉬운 대로 템플릿이니까. 주변음 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소리가 나요. 템플릿 중에 그나마 쓸만한 주변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뭐 미파솔로 녹음을 했으니까 주변음 이거는 그냥 미랑 솔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미솔미, 미솔미 이렇게만 넣어줄 거예요. 혹시 이것도 미리 퀀타이즈를 이건 해주지 말죠. 퀀타이즈 필요 없이. 그러면 8마디 녹음이 끝났어요. 들어봐도 아까 레코딩한 거랑 거의 흡사하게 들리죠? 주변음 1은 끝났고 주변음을 한 가지 더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너무 크죠? 볼륨을 일단 조금 줄이고 여기가 볼륨이고 더블 클릭을 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 가능해요. 일단 마이너스 8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8. 이 정도면 되려나? 그래서 이거로는 아까 기본 멜로디가 이런 것들이었죠? 이거랑 그냥 어울리는 소리를 레코딩을 적당히 해볼게요. 두 번째 마디부터. 지금부터 녹음할 거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적당히 대충 넣어볼게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대충 녹음을 했어요. 너무 대충인가? 다시 해보죠. 자, 났죠? 한번 들어볼게요. 퀀타이즈를 이것도 16분의 1로 주고 이거는 두 번째 마디에만 녹음을 해서 똑같은 게 번복이 되면 좀 듣기가 그러니까 뒷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건반 상태가 제가 좀 그래서 뒷부분을 얘를 좀 끌어오면 되겠죠? 마지막 이렇게 왔다. 얘도 이거 수정을 하는 것보다 다시 녹음을 하는 게 빠르겠죠? 다시 녹음을 해볼게요. 멜로디는 대충 아까 잡았으니까 얘가 아니구나. 다시 영역 설정은 다시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대충 이렇게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하죠. 그리고 얘가 너무 길죠? 루프는 끊고 싶은 부분에 커서를 가져가서 그냥 클릭을 해주면 루프가 끊겨요. 그러면은 일단 8마디가 주변음까지 해서 대충은 입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 앞에 피아노를 녹음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지금 뭔가 여러 가지로 허전하죠. 일단 첫 번째로 허전한 거는 보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컬을 제가 아쉽게도 노래를 굉장히 못해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나레이션 비스무리한 거를 몇 개 녹음을 해온 게 있는데 그거를 일단 삽입을 좀 해볼게요. 로직에서 외부 음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턱 IT 1, 2, 3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1은 제가 그냥 턱 IT라고 말을 한 거고 2는 뭐였더라? 하여간 그냥 대사들이에요. 좀 이따 들어보죠. 일단 제가 트랙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다시 누르고 오디오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아까 얘기했던 1, 2, 3을 가져와 볼게요. 1을 맨 앞으로 가져오고 2를 아까 4마디씩 4마디씩 8마디죠. 4마디 끝부분 다시 3을 4마디 끝부분인데 제가 첫 마디를 비워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비워졌죠? 좀 이동을 시킬게요. 얘가 안 맞을 텐데. 여기인 것 같다. 자, 영역을 여기로만 해주면 그냥 턱 ITTV라고 말을 하고 있죠. Talk ITTV. 근데 이거 좀 듣기가 민망하니까 이거를 좀 기계음으로 바꿔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추가를 하고 이번엔 보코더라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 사운드 정보가 나오는 건데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거를 리셋해 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인스트루먼트에서 인스트루먼트라고 보이죠? 인스에서 보코더 신디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게 뜨죠? 지금 이거를 다 다룰 수는 당연히 없고요. 간단하게 프리셋을 사용을 할게요. 여기 팩토리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빈티지 보코더로 들어가서 뭐 전자음 Electrified 보코더를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잘 들리라고 이것만 대충 올려볼게요. 이 레벨 값이 일종의 뭐 볼륨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세한 개념을 일단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준비는 된 거고 여기 우측 상단에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는 어떤 소스를 받아서 보코더에서 뭔가 효과를 줄 건가를 정하는 건데 지금 오디오 1이죠. 아까 추가된 게. 그래서 오디오 1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넣어놨던 이 음원들이 재생이 될 때, 이 오디오 파일들이 재생이 될 때 그 재생되는 것을 얘가 인풋으로 받아서 보코더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보코더는 정확한 개념은 어떤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보컬을 뭔가 거기다가 뭔가 효과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기계음 같은 소리를 낸다든가 뭐 가끔 영화나 뭐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특히나 가요 같은 거에서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보코더로 한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Talk ITTV.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는데 Talk ITTV. 여기서 연주를 하면은 Talk ITTV. 너무 시끄럽다. Talk ITTV. Talk ITTV. Talk ITTV. Talk ITTV. 뭐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값에 따라 가지고 피치도 바뀌고 그리고 어떤 음성 자체가 확 변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거 그냥 뮤트 시킬게요. 뮤트라는 게 M을 누르면 뮤트가 되고요. M을 누르면은 이 소리는 더 이상 안 들려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 들리죠? 그래서 뮤트 시키고 보코더만 사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오디오 리전들이 있는 곳에 보코더로 레코딩을 해볼게요. 볼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으려나? 너무 높죠? 다시 제대로 녹음이 안 된 것 같군.
제가 리전을 잘못 갖다 놨네요. 얘도 옮겨야 되는데 얘를 안 옮겼구나. 다시 한번. 밑에 게 박자가 지금 안 맞고 있죠? 이 정도면 되려나? 얘도 그냥 간단하게 다시 녹음을 할게요. 어딘가 꼬여서 삭제를 하고 얘도 이동을 안 했구나. 아이고. 다시. 어쩐지. 자,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 리전을 안 밀어놔서. 대충 이렇게. 자, 시간 관계상 이것 수정은 자세히 지금 안 할게요. 그리고 뭔가 지금 허전한 게 있다면은 그냥 다 허전하죠.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대충 찍은 건데 그래도 좀 덜 허전하게 루프를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샘플링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O를 누르면 루프라는 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냥 샘플 소스들 내지는 프리셋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두 번째에다가 드럼을 한번 넣어보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지금 일렉 템플릿이니까 일렉으로 검색을 해서 비트를 찾아보죠. 뭐 이것저것 많은데 템포로 정렬을 해서 보면은 템포는 근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템포랑 동일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돼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맞는 템포를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나마 좀 비슷한 템포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들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져와 볼까요? 이러한 루프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그냥 드래그를 하면 돼요. 드래그를 하면 드럼이 새롭게 입력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루프를 이렇게 시켜줄게요. 그러면 라고 해서 대충 드럼이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끝에가 그냥 끝나서 허전한데 여기도 그냥 어떤 뭐 노이즈 같은 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노이즈 그리고 비트는 끄고 아까처럼 루프에서 5가 단축키라고 했었죠. 루프를 열어서 노이즈를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뜨죠. 여기서 노이즈 이걸로 끝내볼까요? 노이즈 스위퍼라는 거를 끝부분에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끝날 때 좀 덜 허전하게 끝날 거예요. 끝부분만 넣을게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덜 허전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일단은 대략적인 곡 구성은 끝난 거예요. 곡 구성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은
원래대로면은 곡을 작곡을 한 다음에 여기 사운드를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은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었어서 도저히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도 사실 이거를 어제 대략적인 구상만 했었는데 어제 저도 템플릿이라는 걸 처음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면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뭐 사운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략적인 곡 구성은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작업이 있다면은 지금 좀 뭔가 약간 뽕짝 느낌? 이런 사운드 같은 걸 좀 튜닝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믹싱이랑 마스터링까지 완료를 해야지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곡이 나오는 건데요. 그거는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드는 거라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제가 굳이 이걸 선택을 한 거는 다른 것보다 이런 류의 곡들은 정말 단순한 멜로디 몇 개만으로도 거의 반복시키면서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다른 곡들, 연주곡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반복만 보통 시키면 되는 것들이고요. 다만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앞부분은 그냥 똑같은 멜로디를 쓰다가 뒷부분에 갈수록 뭐 악기를 추가를 해준다든지 비트를 좀 짜잘하게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를 줬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출을 보통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적어도 연주곡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자기만의 곡 만드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로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적어도 바운스까지만 이라도 하죠. 여기 이거를 mp3를 최종적으로 만들려면 바운스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인스펙터에 BNCE라는 게 보이죠? 이걸 클릭을 하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현색된 영역이 mp3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옵션들은 따로 볼 게 없고요. 노멀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믹싱이랑 마스터링을 했을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리미터라는 걸 달았죠. 이게 뭐냐면 사운드가 찢어질 때 이걸 잡아주는 건데요. 그래서 사운드가 찢어질 때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오버로드 프로텍션 온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온으로 해놓으면은 사운드가 찢어질 때도 잡아주고 사운드가 너무 작을 때는 오히려 파형을 늘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오버로드 프로텍션 온리를 할 경우에는 사운드가 찢어질 경우에만 그거를 뭔가 사운드가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요. 지금은 온으로 할게요. 왜냐면 믹싱 마스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운스를 하고 그냥 파일명만 저장을 하면은 파일명만 지정을 하면 바운스까지 완료가 돼요. 지금 너무 간단한 거를 하고, 심지어 제가 지금 키보드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거에 8마디는 덜 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실습은 이 정도로 하고 뭐 질문이랑 다른 것들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요, 천재신 것 같은데요. 대충 만든 거죠. 아니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대충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 같은 이거는 정말 대충이죠. 멜로디도 정말 별로 없고, 그리고 네. 다른 것보다 그냥 작업 흐름 보여주고 그냥 간단한 거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건반 상태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죠. 실제로 진짜 이렇게 제대로 음악을 만드실 때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세요, 기간이? 제가 아까 작곡이랑 편곡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작곡이랑 편곡이 있고 믹싱이랑 마스터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물론 직원은 저 빼고는 한 명뿐이 없지만 2명밖에 없지만 2인 회사죠. 보통 자기가 자기 곡을 마스터링까지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지겹기도 지겹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면 정말 오래 걸려요. 작곡은 금방 하고 작곡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악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살을 붙여주고 그걸 세부적으로 사운드 튜닝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곡이 전체가 뭔가 일단 편곡까지가 일단 오래 걸리고요. 작곡은 금방인데 편곡 과정에서 뭔가 대략적인 전체 그림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믹싱해서 하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배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들었을 때 뭐 사운드 튜닝 같은 걸 뭐 이걸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각 트랙들이 뭔가 정리가 되었으면은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아웃풋으로 모여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 아웃풋 채널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디자인해주는 게 마스터링인데 정말 정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뭐 인력도 많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뭐 개인도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한 것도 디지털 음반 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잡음만 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욕이 있다거나 외설적이거나 그런 가사가 그렇지만 않으면, 그리고 잡음만 없다면은 믹싱이랑 마스터링이 아주 전문가급은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듣기에 괜찮은 정도면은 그냥 음원 등록은 다 돼요. 그래서 다 곡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은 정말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그냥 프리셋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금방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뚝딱 프리셋으로 해도 뭐 그런 것도 다 음원 등록은 가능해요. 그러면 준영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게 걸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니면 제일 길었던? 정말 맘먹고 하면 하루 이틀에도 하긴 하죠. 더군다나 뭐 다들 그렇겠지만 벼락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느낌 받았을 때도 해야 되니까. 일단 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보정을 하면 되죠. 아, 그럼 그 편집하시고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예. 그 직원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동료이신 거예요? 직원이죠. 일단은 제가 대표이긴 해서. 사내 하청 구조 같은 건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도 한번 좀 네. 온라인에서 해주세요. 질문이 네.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이민정님께서 음악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그 쓰신 이 책을 보면 음악을 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 대담 때 어떤 가르쳐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그거는 본인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하신다면은 가능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뭐한데, 제가 아까 뭐 미리 뭔가를 공부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음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은, 저는 인간은 음악적 존재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뜬금없는 소리지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태아일 때 4개월 때부터 이렇게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심장 소리랑 이렇게 장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랑 피가 흐르는 소리랑 혈관, 그런 소리를 4개월 때부터 듣는데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지금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게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음악에 대한 알게 모르게 뭔가 학습을 하면서 전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철학의 역사를 가장 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악의 역사가 더 길어요. 음악은 석기 시대 때 그 동물 뼈로 만든 피리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 당시부터 뭔가 태아 때부터 뭔가 어떤 음악적인 어떤 음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리듬감 그런 것들이 익히고, 심지어 인류의 역사랑 음악의 역사는 전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인간이 음악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떤 한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길에 나가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항상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내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음악에 대한 어떤 학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다 학습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시대에서 그냥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로직을 사용한다 치면은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감수성으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낼 어떤 포텐셜, 가능성은 거의 100%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과 음악을 듣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또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김용호 님이 2개를 질문하셨네요. 이펙터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랑, 선명을 듣고 보니 여러 음반 악기를 가지고 녹음이 가능한 것을 보니 최종적으로 악보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일단 두 번째 질문이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당연히 제가 아까 잠깐 실수로 플래그해가지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예. 그냥 연주하면은 그거를 그냥 악보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사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심지어 악보 상태에서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흔히. 네. 속된 말로. 그거를 그냥 드래그해 와서 레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펙터에 대한 걸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사운드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에서도 다루질 못했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고 크게 그냥 음악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소리를 볼륨을 크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그런 애들이 음량 제어의 이펙터들이죠. 그런 애들은 컴프레서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컴프레서가 가장 대표적이고 제가 아까 사운드 클립되지 말라고 달았던 리미터 같은 경우도 그것도 어거지로 볼륨을 이렇게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음량을 제어해 주는 계열의 이펙터들이 있고 그리고 음색을 제어해 주는 계열의 이펙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퀄라이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음량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스트하고 컷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타가 이 음역대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기타가 메인인 곡인데 그러면은 여기를 확 부스트를 해주면은 그 소리가 부각돼서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음색 자체를 변화를 주는 음색 변환기 이펙터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짜잘하게 어떤 공간감 같은 걸 조절하는 멀리서 들리게 하고 뭐 좌우에 들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디렉션 믹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외에는 시간 제어 계열도 있겠네요. 참 시간 제어 계열 뭐 딜레이라든지 뭐 리버브라든지 등등등등. 그래서 일단 딱 제가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음악으로 연출할 수 있는 거, 연출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결국 그리고 이름을 보면은요. 대충 어느 계열 이펙터겠다라는 게 감이 와요. 컴프레서 압축하잖아요. 그리고 리미터 그냥 리밋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디렉션 믹서, 디렉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딜레이는 딜레이죠. 보면은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계열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직접 만져보면서 익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말 정밀하게 다루려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펙터는 소리에 대해서 조절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은 사운드룸이 보통 인풋이 있으면은 이펙터들이 쭉 걸려 있는 게 아까 잠깐 보였죠. 그러면은 최초의 인풋이 있으면은 최초의 인풋에서 나온 소리가 이펙터들이 순차적으로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컴프레서랑 리미터가 있다면 컴프레서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터 걸리고 이런 순서로 사운드룸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입력되는 소리에 대한 어떤 효과를 추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자기가 해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가요? 학습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 이상은 좀 경험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건반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이펙터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진 못해요. 근데 저희 사운드 디렉터가 기타리스트거든요. 근데 저기 멀티 이펙터를 쓰는데 멀티 이펙터 문제 아시죠?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뭔가 잔뜩 뭐 밟는 거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하청 받는 그분. 하청이라뇨. 그래서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쓰는 뭐 멀티 이펙터가 기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가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톤을 뽑아내느냐인데 그걸 다 이펙터로 하는 거거든요. 걔가 쓰는 그 멀티 이펙터, 제가 모델명도 몰라요. 제가 기타 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렵대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톤을 정확히 뽑아낼 수 있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펙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원하는 대로 소리를 쏙쏙쏙 뽑아내려면은 그건 진짜 시간이 좀 이펙터에 걸릴 익숙해지는 데만 일단 기본 1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기타 이펙터기 때문에 로직에서랑 약간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계열이랑 이런 건 비슷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경험의 영역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을 계속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음악을 만들고자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내일부터라도 음악을 만들고 싶어라는 의지로 하나로 이제 책 사시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뭐 내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원하는 음악을 만드실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 질의 차이. 질의 차이죠. 근데 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라는 거 설명했죠. 원하는 악기를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대략적인 어떤 그 세팅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그리고 로직 프로 10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신디사이저를 다루고 신디사이저는 더 복잡해요. 신디사이저는 오실레이터라는 데서 파형을 최초에 만들어가지고 그 파형 알죠? 파형 자체를 만들어서 필터를 거치고 뭐 LFO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상 그거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스마트 컨트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펙터를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그냥 일반인들도 봐도 사운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아주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건 좀 어렵죠.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남들이 들었을 때 이거
괜찮네, 잘 만들었네라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네,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올라온 것만 하고. 질문이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 그것만 질문 드리고 이제 이 네네.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 할게요. 허성현님께서 네, 맥을 사는 거 외에, 맥 본체 외에 또 다른 하드웨어 같은 걸 좀 구입할 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아까 건반도 말씀하셨는데 네, 건반이랑 건반도 얼마 건반은 정도 필수적으로 하는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그리고 이거는 만들고자 하는 곡의 어떤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컬이 들어간다면 필수적으로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야 될 테고요. 그리고 뭐, 헤드셋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모니터링. 예.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타 연주하시는 거 좋아하시면은 기타 케이블이라든지 관련 장비들 같은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케이블만 있으면 연결만 하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기타리스트면은 본인 이펙터랑 세팅들이 다 있을 테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기타를 바로 로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연결만 하면은 로직상에서 제공하는 어떤 가상의 소프트웨어적인 이펙터들 있죠. 그걸 사용해가지고 뭐 일반 물리적인 이펙터를 그걸 대체할 수가 있어요. 허성현님이 초급에 머물지 않으시고 중급 고급까지 가시면 저희 IT 북포럼 CM송도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뭔가 받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세미나를 듣고 나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발전하는. 네, 그러면 오늘 거의 네. 2시간 됐죠? 1시간 반. 네, 1시간 반 네, 진행했고요. 1시간 반 동안 되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 해주시고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제가 너무 오늘 감명 받아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어요. 네, 근데 강연이신 윤준혁 저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 먼저 안내 드릴게요. 네, 그 다음 방송은 5월 13일 화요일에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의 주성식 저자님 모시고 방송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로직 엑스프로는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지금 저자님하고 교육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또 이렇게 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토크IT에 조금 포커싱을 해주시면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